자,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조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수주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놓고 보자면 네. 조선은 사실 오래 기대를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영 힘을 못 썼고 네. 자, 이제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과연 저는 내년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걸 한번 해소를 해볼게요. 네. 일단 올해 수주 목표치는 얼마나 치웠을까요? 네. 이 조선업 전체를 원래 한 해를 이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럴 네네. 것 같아요. 축배를 들어야 되는데 네. 축배를 들 사람이 없다. 요게 이제 오. 조선업을 한 줄로 네, 정리할 수 네. 있는 원래 상황 같습니다. 네. 수주는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수주는 뭐 이미 다 100% 다 넘었거든요. 네. 일단 한국조선해양 네. 이제 지난주도 수주를 두 척을 하는 바람에 네. 올해 총 수주 금액이 174억 4천만 달러로 137.3% 원래 목표에.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46척으로 해서 원래 수주액이 117%, 삼성중공업도 107%, 네네. 다 넘었죠. 네. 근데 이제 수주는 잘 되는데 그럼 왜? 뭐 이런 말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수주 전망은 다 맞췄어요. 근데 네. 주가 전망은 다 틀린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이제 LNG선 때문에 사실 수주가 엄청 늘었어요. 네. 뭐 잘 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좀 원래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에서 무기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아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 네. 이래 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가 좋아졌느냐 조선업계는 올해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LNG가 부족하다는 러시아가 그 가스를 막으니까 네. 그래서 각국에서 부랴부랴 LNG선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LNG선을 주문해서 LNG선이 폭주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전쟁이 지속이 돼요 내년에. 자 그러면 뭐까지 좋아지느냐? 네. 러시아에서 LNG 가스를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캐야 되느냐? 바다에서 캐야 됩니다. 네. 그럼 뭐가 좋아지느냐? 해양 플랜. 해양 플랜트 사업까지 어. 겁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현재 LNG 선이 전 세계 마켓 점유율이 한 70%가 돼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중국 걸 써봤는데 네.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중간에 고장 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역시 가성비는 메딘 코리아다. 이래 된 건데 해양 플랜트는 더 좋은 게 중국에서 경쟁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게 해양 플랜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죠? 내년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네네. 일단 수주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LNG 선 이미 확보한 데다가 이제 플랜트까지 확보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남의 나라 전쟁이 좋아할 건 아니지만 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조선업계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럼 플랜트 수준은 그렇고 LNG 선박 수준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올해 이미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 더 늘어날 것 같으세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네네, 네. 왜냐하면 일단 호재 중에 하나가 그 카타르 네.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5년간 100척 이상의 그렇죠. 하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여기에서 한 50척을 이미 수주를 했어요. 네. 근데 내년에도 2차례 수주도 우리나라가 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LNG 선도 수주는 계속 될 것 같고 일단 경쟁자가 너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랜트 사업까지 하게 되면 내년도의 수주 자체의 업황은 좋아질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올해 그러면 아니 수준 이렇게 잘했는데 그렇죠. 도대체 뭐 때문에 주가는 안 적자죠. 올랐냐? 그러니까 왜 적자냐? 네. 여기에서 몇 가지 이유로 꼽히는 게 일단 후판 가격하고 네. 그다음에 수준은 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네네. 올해의 그 주가를 못 움직이게 만든 요인들로 꼽히더라고요. 일단 근데 후판 가격은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인하해 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12월 달에 후판 가격을 잘 보시면 네. 이게 좀 그래프 보시면 2020년 2년 전에 60만 원이었던 게 네. 지금 딱 2배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 가격이 1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2배로 올랐죠. 근데 이제 저게 120만 원이 좋은 소식이라는 건 그나마 피크아웃 친 거 아니냐는 거죠. 네. 이게 후판 가격이 배 만드는 원가 얼마를 차지하느냐? 20%를 차지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20%를 차지하는데 지금 2배가 올랐으니까 40%가 된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익이 날 수가 없어요. 원가가 정도 올라가면 거기다가 그래서 인건비까지 같이 오르면 사실은 아무리 수주를 많이 해와도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는데
그나마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후판 가격이 120만 원에서 피크를 쳤다는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읽고 있어요. 10만 원 떨어졌지만 이제 피크를 쳤기 때문에 네네. 이 조선업계가 영업이익이 계속 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판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떠넘기냐면 이게 손실 충당금으로 떠넘겨요. 네. 그 수주는 먼저 3년치를 수주했는데 그렇죠. 돈은 늦게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충당금으로 쌓이는 거예요. 네네. 배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3년 후에 배는 인도해야 되는데 후판은 사와야 되고 네네. 배 가격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다 손실 충당금으로 털어버리는 거죠. 근데 3년 후가 되면 이제 흑자가 되겠죠. 네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사실은 그 조선 3사 영업이익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 다행스러운 건 한 10만 원 떨어졌다. 피크아웃 10만 원 떨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신호는 피크아웃 된 게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신호인 것 같습니다. 진짜 피크 아웃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조선족 굉장히 좋아하는데 피크 아웃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아니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 네. 뭐 그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정작 진짜 사실 제 친구도 조선업계에 있거든요. 네. 거제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려고 무던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다시 내려갈래? 절대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게 근데 단순히 한두 명만의 일이 아니라 진짜 그쪽에 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점이잖아요. 이게 네. 또 해소돼야 될 텐데 이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아까 그 조선업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축배를 들어야 되는데 축배를 들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없다. 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조선업계 현실인데 이제 조선업계가 가장 좋았던 2014년에 전체 인력이 20만 명 좀 넘었거든요. 네네. 지금 9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반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지금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네. 중국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조선업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 외주를 주고 있는 판입니다. 하청을 네. 주고 있고 이 우리나라 조선이 굉장히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나라 인력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국 인력을 좀 쓰고 있어서 네네. 이제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당연히 도래돼 있고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원청 하청 이중 구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인건비를 올려줘서 그러니까 고 하이 퀄리티의 인력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조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라서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을 당장 데리고 온다고 해서 조선업을 할 수가 없는 네, 거거든요. 네. 대부분 그 용접이라든지 네.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건데 이 숙련된 인력이 이번에 그 대우조선해양 이런 그 문제처럼 많이 빠져나오면서 육지로 나오게 되고 이런 문제라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수주를 해오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그 원가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아마 심각한 문제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후판 가격이 피크아웃인 건 좋은데 인건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네. 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까요? 우선 각 사마다 다른데 네네. 가장 큰 그 한국조선해양은 일단 4분기는 턴어라운드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미 하고 1분기에도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삼중공업인데 네네. 이쪽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물론 대우조선해양은 하나로 인수가 되면서 네. 정자 더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그리고 하나에 인수하면서 기존의 저가 수주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면 좀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턴어라운드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수주 물량이 자체가 나오는 캐시플로우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삼성중공업도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한국조선해양은 3분기간 적자였거든요. 네네. 적자였는데 지금 이번 4분기 때는 분명히 흑자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어요. 뭐가 좋아지면서 흑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지난번에 그 계속 수주해 왔던 금액들이 캐시플로우가 좋아진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수주 물량 자체가 현금화될 때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원가 올라간 것을 고스란히 자사가 떠안으면서 네네. 계속 영업 손실을 봐왔는데 LNG선이 우리나라가 거의 독과점처럼 돼 있는 게 한 3년 전부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거의 중국을 다 제치고 70% 넘어왔기 때문에 그 실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좀 나기 시작하고 내년에는 영업이익선이 조금 더 가파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우조선을 한화가 가져가는 거는 뭐가 변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대우조선을 사실 약간 방산 기업이 대우조선을 가져간다. 이게 물론 우리가 없었던 배를 우리가 이제 뭐 보충한다 이런 측면은 알겠는데 이게 방산업체가 이게 대우조선을 뭐 하려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하나와 대우조선, 그러니까 대우조선 인수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하나의 방점은 방산, 네. 정말 방산이고 또 하나는 그린 에너지라는 방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큰 카테고리를 봐야 돼요. 네네. 김성현 하나그룹 회장이 그 대우조선 회항을 인수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에는 네. 벌크선 이런 거 빼고 우리는 방산, 잠수함, 그다음에 군함 이런 거 받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네네. 방산에 대한 경쟁력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방산을 가져왔는데 저는 다 가져왔지만 지금은 LNG 쓰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기 방산은 방산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가 가는 여러 가지를 가져와요. 네네. 시스템. 시스템은 또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임팩트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지금 그 하나그룹은 방산에서 육군, 공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오면 해군까지 가져오는 거니까 특히 잠수함 정도를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경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방산 K방산이 글로벌하게 먹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성비가 좋다. 싼데 굉장히 좋다.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점을 가져온다면 그 하나그룹으로서는 굉장히 시너지를 낼 것이 분명하고 두 번째가 이제 그린 에너지인데 김동관 부회장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수소, 네. 태양광, 네. 뭐 대체 에너지인데 하나가 밀고 있는 게 이제 수소 쪽인데 수소 쪽에는 그렇죠. 반드시 LNG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소 에너지. 그래서 이 LNG 선, 그다음 플랜트를 가져오면 하나가 가지고 있는 LNG를 캐서 만들어서 수소를 만들어서 운송, 운반 모든 시스템을 밸류체인을 다 갖추게 되는 거죠. 분명히 시너지가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넘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일단 그 이거를 합병하게 되면 인수하게 되면 우선 다른 국가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고 네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재무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 재무적인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할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텐데 지금 2조 원 당장 정지를 했지만 네네. 추가적으로 또 오퍼레이션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맞불을 놓는 것처럼 마치 네. 경쟁 관계처럼 그 현대중공업이 STX 중공업 인수 의사를 밝혔어요. 네. 이거는 사실 지금 뭐 치킨 게임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주가 계속 밀려 들어오는 상황에서 네. 그럼 이거는 어떤 관계로 봐야 될까요? 이제 STS 중공업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우조선해양이 배를 만들지만 엔진은 안 만들어요. 네네. 네. 네. 전 세계 그러니까 그 엔진 중에서 저속 엔진이라고 그러죠. 네네. 네. 저속 엔진을 만드는 곳은 딱 세 곳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네. 그게 어디냐면은 현대중공업의 엔진 기계 사업부가 네. 엔진을 만들고요. 그리고 HSD 엔진이라고 옛날에 두산중공업 엔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이 STX 중공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3파전인데 네네. 내가 여기까지 먹어서 이 엔진 시장에 강제로 군림하겠다는 거고. 네네. 근데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껍데기만 가져오면 중요한 엔진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예, 우리 엔진 만들어야 되겠다. 네. 탐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STX 중공업을 인수하면 그 밸류체인을 다 갖추게 되는 거죠. 네네. 엔진, 설계, 플랜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탐낼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도 높지 않아요. 한 1,000억 정도니까 당연히 그 인수전에 탐낼 수밖에 없는 물건이 되겠죠. 금액이 안 높아요? 네, 높지 않습니다. 신기하네. 이렇게 중요한 걸 파는데. 네. 좋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조선업이 좀 흘러가고 있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는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그 조선업종에 대한 전망을 좀 내려주시면서 투자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까지 좀 마무리 지어주시죠. 네, 우선 그 내년도 조선업은 저는 올해보다 캐시플로가 더 좋아지면서 선순환할 가능성이 크다. 네. 우선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코스트가 높은 후판 가격이 내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삼았던 영업이익이 적자 삼았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이제 모멘텀이 분명히 생긴 거고 이제 그렇지만 인력난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조선업에 대한 인력 그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해결된다면 현재의 수주 곡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로 인한 LNG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LNG선이 필요한 것과 그리고 또 카타르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해양 플랜트 산업까지 얹어준다면 저는 조선업은 내년에는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올해를 전망할 때는 야 수주 대박이다. 하지만 우리가 후판 가격 올릴지 몰랐고요. 인력이 이렇게 부족해질지 몰랐었는데 이 문제점들까지 이제 앞으로 좀 해소될 걸 기대한다면 내년 조선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